KBS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4부 시작하겠습니다. 전지적 인천 시점 인천시의 국민의힘 김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성환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과 참여도 기다립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070 우물정자 90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투표율 그리고 득표율에 대한 이야기, 인천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3년 만에 정권을 창출한 되찾은 민주당. 이제 뭐 여대 야소의 정국이 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뭐 인천 의원으로서 뭐 기대와 앞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재언 한 말씀씩 듣고요. 인천시 현안 뭐 공약 관련된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희 의원님. 네. 저는 원래 그러니까 그 선거 전에는 어쨌거나 저는 또 국민의힘 의원의 입장으로서 좀 비판할 수 있는 거는 비판을 했고 열심히 선거운동 하셨죠? 네,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고 그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에는 뭐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때는 뭐 그런 좀 어떤 정책들이나 이렇게 약간 좀 삐딱선 있게 바라봤던 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지금은 오로지 좀 국민만을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 너무 경제 사정도 어렵고 지금 뭐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내수 경제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좀 지금 뭐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던 뭐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정쟁을 하는 것보다도 저는 좀 경제 살리는 데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우리 또 국민의힘 국회의원 입장에서도 단순하게 뭐 민주당이 하는 건 무조건 반대한다기보다도 좋은 정책이 있으면 같이 협심해서 좀 우리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간절하게 듭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마음을 넓게 가지시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데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뭐 경쟁할 때는 뭐 열심히 경쟁하지만 이제는 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으니까 또 일성이 뭐 통합 아니겠습니까? 통합 그리고 경제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는 얘기였고요. 뭐 좋은 얘기입니다. 조성환 의원님은 뭐 어떻게 기대, 뭐 재언 한 말씀 하신다면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 경제 살리기 위해서 그 TF 구성도 하고 있고 먹사니즘, 뭐 잘사니즘 이런 위원회도 많이 만들어서 오늘 제가 아까 오면서 잠깐 들었는데 뭐 2차 회의 물가 안정, 뭐 경제 살리기 위한 비상경제 점검 회의를 점검이 2차 회의를 한다고 내가 들었는데요. 정말 지금 보면은 너무 힘들고 건물에 보면은 임대가 안 붙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 살피셔 갖고 지금 못 살고 힘든 쪽에 집중을 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정말 안 찍으신 분이나 찍었던 분들이나 끝날 때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경제를 회복하는 일에 좀 방점을 찍고 국정을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습니다. 먼저 다음은요. 이재명 대통령 인천 공약 얘기 좀 짤막하게 한번 그냥 뭐 있는지 좀 살펴보고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성환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 인천 지역 공약을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제 앞으로 10대 공약 이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국정 과제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도 중요하고요. 어떤 게 있는지 좀 짤막하게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재명 10대 인천 공약이 있는데요. 뭐 인천 공항 경제권을 이제 살리는 K 콘텐츠, 인천 글로벌 바이오 혁신과 해운 항만의 중심, 뭐 이런 부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소래 습지 국가 도시공원, 부평 캠프마켓에 대한 부분, 경인철도 인천대로에 대한 이제 고가 경인도 고속도로 뭐 지하화, 수도권 매립지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예전부터 공약으로 나왔던 부분들이고 또 어쨌든 우리 대선 후보가 공약을 냈던 부분이니만큼 이 부분들이 잘 진행돼서 정말 더 살기 좋은 인천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뭐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제 공공의대를 설치하겠다라는 게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김 의원님, 네. 인천 공약들 지금 기존에 있었던 공약들을 뭐 잘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네. 최근에요. 이거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이종복 시장이 네. 해수부 이전 공약을 이제 부산에 있는 공약이죠. 부산에서 네. 공약을 제시한 건데 네, 네. 이걸 가지고 지금 비판 네. 글을 SNS에 올렸단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뭐 경실련에서도 지금 인천 경실련에서도 이거 다시 취소해라, 네. 철회해라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다른 공약들이야 뭐 잘 실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해수부 이전에 대한 네. 이종복 시장 좀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도 비판하고 있던데요. 이거 네. 내용 좀 잠깐 네. 얘기해 주시죠. 그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 네, 이제 조속히 부산으로 이전을 추진하겠다. 해양수산부에 관련해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그 이재명 후보가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예. 51.67%라는 인천의 예. 어떤 득표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어떤 국회의원들 12석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당선이 돼 있고 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인천 패싱 느낌이 좀 있다. 네, 왜냐면 너무 안전 지역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인천 자체를 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 해양수산부 조속 이전이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지자체들하고 예. 지금 최근에 기사를 보면 또 최민호 세종시장이 또 해수부 부산 조속 이전을 철회해달라고 또 요청을 했어요. 예, 그랬죠. 네, 그런 예. 부분에 있어서 아니 행정수는 세종을 이전하는데 세종에 있는 해수부를 왜 부산 옮기느냐? 네, 그렇죠. 행정 네. 효석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죠. 네. 저는 이 지자체장들하고 예. 거의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너무 안 한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공약 얘기는 뭐 간단히 이 정도로 살펴보면 될 것 같죠? 네. 저기 조성환 의원님 뭐 더 네, 하실 네. 말씀 없으시면 이렇게 좀 간단히 살펴보고 최근에 이종복 시장이 이를 비판한 내용, 그저께 비판한 내용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지역구 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네. 또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이시고요. 네. 또 동구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었죠. 네. 동인천역 도시개발 사업 지금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뭐 인천 동구 우리가 양키시장이라고 다 알고 예. 계시는 네, 이제 토지 보상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동인천역 그 도시 개발 사업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그 IH 예. 인천도시공사가 지금 상인등으로 구성된 중앙상사와 용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예. 굉장히 지금까지 좀 지지부진했던 게 좀 탄력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예. 지금 뭐 우리가 알던 그 학창 시절의 어떤 동인천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90년대 후반으로부터 해가지고 지금 하향 곡선을 타고 있는 건 예. 맞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동인천역이 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인천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예. 동인천역 개발을 통해서 지금 그 재물포 르네상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의 어떤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판단이 되고 예. 좀 이게 빨리 진행이 돼야지만 지금 재물포 르네상스에 관해서 굉장한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예. 네, 좀 이게 진짜 안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 시작이 동인천역 그 역세권의 어떤 개발이 아마 좀 재물포 르네상스에 예. 이제 시작점이 돼서 좀 탄력적으로 이제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사실 동인천역 가보면요, 예. 한때는 뭐 의원님 뭐 어렸을 적에는 많이 놀러 가면 뭐 번화했었을 엄청나게 번화했죠. 근데 지금 네. 가보면은 좀 아무것도 없죠. 그래요. 좀 보니까 역사도 좀 그렇고 네, 네. 이거 좀 뭔가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또 도시개발 사업 또 도시공사를 관할하는 게 또 건설교통위원회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에서 네. 뭐 의원님 관심을 가지고 이 네. 동인천역 도시개발 사업 좀 속도에 박차가 가는데 좀 많이 좀 일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뿐만 아니라 예. 뭐 저기 김찬진 동구청장이나 예. 뭐 도시공사 그리고 뭐 유정부 시장이나 모든 예. 분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좀 더 우리 인천시에서 좀 집행부에서 어떻게 예. 추진하에 따라서 그 속도가 좀 예.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예. 특히 또 우리
민주당에서도 많이 좀 협조를 해주셔야 돼요. 저뿐만 아니라 민주당 우리 국회의원분들께서도 예. 좀 협조를 좀 많이 해주셔야지만 인천 발전에 좀 초석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동인천역 도시개발 사업 뭐 이거야 뭐 많이 협조를 하겠죠. 시의 건교위에서 그리고 뭐 본회의에서 뭐 이런 뭐 할 때 관련된 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재물포 르네상스 사업의 프로젝트의 선도 사업이 바로 동인천역 도시개발 사업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네. 이게 동인천역 도시개발 사업은 되게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네네. 사실 또 그 민주당의 허정식 또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엄청히 애를 쓰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여야 할 것 없이요. 네네네. 그러나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뭐 이거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는 뭐 시의원들도 있을 수 있고 뭐 비판하는 일각의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조성환 의원님? 네, 재물포 르네상스를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한번 예.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았는데 네. 지금 너무 지지부진하고 지금 양키시장도 지금 보면은 예. 2007년부터 수차례 개발 시도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속도가 너무 늦은 거고 또 유정복 시장님께서 이제 제가 좀 전체적으로 봤는데 예. 이 사업 자체가 너무 장기적이고 광범위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 제가 볼 때는 3선 아니면 4선을 하셔도 예. 될까 말까? 될까 말까 할 이게 정도로 중장기적으로 네. 진행될 사업인데 너무 뭐 이게 뭐 단초를 깔아놓고 뭐 주춧돌을 깔고 발전해서 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너무 좀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하다는 게 좀 문제고 저희도 예. 또 민주당에서도 도울 점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예. 도와야죠. 뭐 인천 발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여야를 막론하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인천역 도시개발 사업, 재물포 르네상스와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이번에는요, 지금 전세 사기 2차 피해 발생에 대한 인천시가 이걸 방관하고 있지 않느냐, 뭐 대처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인천시에 정례 5분 발언에서 김대영 의원이 이제 미추홀구가 또 전세 사기이기 때문에 좀 시끄럽던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그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또 지금 보니까 이제 이 전세 사기도 건교위 소관이긴 네, 맞습니다. 하죠. 네네. 그리고 또 이게 김대영 의원 지금 민주당 소속의 비례 의원인데요. 이 얘기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도 누가 먼저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 의원님? 예. 일단 이 얘기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 그 5분 발언에서 이제 김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최근 전세 사기를 당한 지인으로부터 2차 피해 연락이 왔다면서 수원 등지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이제는 우리 인천에서 일어났다. 그 내용은 그 임대인 측이 매물에 대해서 무단으로 재임대를 해가지고 또 다른 이제 임차인을 받은 그런 좀 사건입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그동안 전세 사기를 당하신 분이 어떤 피해자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나가야 되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지금 이제 그게 이제 수원 등지에서는 자주 일어났었나 봐요. 근데 이제 인천에서도 이제 그런 사례가 발생했다. 사례가 발생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의 어떤 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5분 발언을 한 내용인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단순하게 전세 사기라는 거는 지금은 뭐 그냥 인천시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세라는 제도가 있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단순하게 지금 인천시에 대해서 어떤 피해 대책이나 이런 거를 계속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국회의원 또 12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저기 국민의힘도 2명 있으시잖아요. 또 맹성규 국회의원께서 또 국토에 있잖아요. 그래서 국토위원장이죠.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좀 이 전세 사기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좀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조성환 의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예, 뭐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뭐 저기 곁들여서 한다면은 그 임차권 등기부 기재가 있더라고요. 이 임차권 등기부 기재로 인해서 이제 보증금 반환할 때 우선권을 이제 받는데 이게 지금 뭐 낙찰되기 전까지는 임대인 소유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를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인데
우리 김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들은 예. 보면은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법적인 차원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고 우리 인천시에서 예. 또 국회의원 쪽에서 뭐 법을 바꿔주셔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중복으로 지원하기는 좀 어렵다 예. 이런 말씀들을 자꾸 하시니까 이제 답답한 상황들이 임차인들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예. 지금 꼭 법적인 상황에서 움직이지 말고 좀 뭐 그 임차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적극적인 좀 행정을 펼쳐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법이 바뀌기 전이라도 좀 할 수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 규칙이라든가 예. 뭐 이런 부분들 차원에서 예전에도 보면은 우리가 그 예산을 지출한 부분들이 굉장히 낮은 부분들이 지출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들이 탁상 행정이나 예. 또 적극적이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행정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일어났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예. 피해자들을 우선 좀 구제하는 쪽으로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발언들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다른 주제를 더 살펴볼게요. 이번에 인천시교육청 관련 소식인데요. 인천교육청이요. 서구 연수구 초등학교 늘봄 프로그램 리박스쿨과 관련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리박스쿨 한때 좀 이게 선거 앞두고 또 좀 시끄럽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뭐 댓글 뭐 파동이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리박스쿨 이승만 박정희 스쿨의 약자로 이제 보수 단체 여기서 늘봄 학교 프로그램에 교사로 참여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거 얘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 인천에서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김 의원님? 뭐 많은 분들께서 이게 굉장히 관심이 많은 내용이긴 한데 예. 지금 뭐 인천시 교육청에서도 실적으로 이제 리박스쿨 관련 없다라고 이제 말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선거를 앞두고 어떠한 그냥 프레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뭐 관련해 가지고 뭐 지금 보면 뭐 자격증을 발급하고 뭐 댓글 예. 공작을 한 인물들에게 자격증을 발급하고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로 투입했다는데 그거는 좀 현실적으로 좀 말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거 앞전에 있어서 서로 어떤 좀 그냥 예. 선거 전략상으로 좀 거죠?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예. 이거는 뭐 교육청에서도 지금 뭐 인천시 교육청 자체가 좀 도성훈 교육감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저는 만약에 그런 부분 진보 교육감 진보 교육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예. 도성훈 교육감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과연? 네, 정말로 그렇죠. 끝까지 예. 파악했죠. 근데 예. 저는 그게 근거 없기 때문에 예. 그냥 이렇게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천시교육청에서 리박스쿨과 관련이 있다면서 논란이 된 네. 서구 연수구 초등학교 조사를 해보니까 리박스쿨과 연관성은 전혀 없었다. 네. 문제 없었다. 인천의 늘봄 프로그램은 제대로 이런 거 관계없이 잘 운영되고 있었다. 뭐 그런 네. 얘기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행스러운 얘기인데요. 실제로 이제 리박스쿨 관련된 얘기가 일부 그 당시 선거 목전을 앞두고 대선을 앞두고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게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사실 관심이 많은데 인천은 관련이 없다. 저도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정말로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예. 나중에 보니까 뭐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예. 이거는 좀 해프닝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구나라고 예. 저는 판단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교육청이요. 오는 13일까지 지역 내의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리박스쿨 관련 단체의 늘봄 프로그램 관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관련이 없다라고 네. 나왔는데 조사 결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리박스쿨 논란에 대해서 뭐 조성환 의원님도 뭐 할 말씀 덧붙이신다면요. 예.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안 입된 구두도 연기가 날까. 이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감지가 됐기 때문에 예.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 거고 또 그 부분들이 좀 전략적이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네. 또 어쨌든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대선에서 이렇게 선거에서 개입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예. 의혹이 자꾸 생긴다는 그런 자체들은 예.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잘 조사해서 예. 그런 부분들이
그런 단체가 침투되지 못하도록 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유청의 전수조사 결과를 좀 보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없게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전지역 인천 시점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천시의 국민의힘 김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성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의 비중이 늘어나는 가운데 중소기업에서 증가폭이 대기업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일 한국보건사연구원의 육아휴직제도 사각지대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육아휴직급여 순수급자 총 29만 5,697명이고요. 이 중에서 여성이 22만 4천 명 정도로 한 75.8%, 남성은 7만 1,500명, 약 24.2%에 그쳤습니다. 거의 4분의 1 수준의 육아휴직 제도 남성이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또한 순수급자의 남성 비중의 경우 2018년부터 2023년까지 10.8%포인트가 증가했지만 그 증가폭의 경우 대기업은 14.4%포인트에 비해서 중소기업 8.4%포인트 현저히 낮았는데요. 이 인구 절감 시대 출산율 증대로 위해서 중소기업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끝으로 드리면서 방송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끝곡입니다. 김현철의 왜 그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